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러한 훈풍은 부동산 시장에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파주 같은 인근 지역의 집값 그리고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나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점 주의를 하시면서 오늘도 알짜 지역 그리고 정보까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함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죠?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02-2077-6357 기억해 주시고요. 쪽집게 선생님처럼 한 이슈만 콕콕 집어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네,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화가 좀 많이 오셨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많아서 계산하는 방법을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저번 주에 했던 부분인데 소득세가 지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그 분리과세고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있다, 2천만 원이 소득이 발생이 됐다, 임대 소득이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는 30%가 감면이 됩니다. 네, 보시면 30%가 감면이 되고 준공공 8년은 75% 감면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8년까지 그러니까 지방세, 재산세와 취득세, 취등록세가 재산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그다음에 종부세가 이제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10년까지 가야 된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혜택을 주는데 소득세에 30%를 감면해주고 중공공은 75%를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단기는 40%, 장기는 80%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공공 8년을 이제 해서 2천만 원이 소득이 발생이 됐습니다. 2천만 원 이하가 발생이 됐는데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필요 경비 70%를 공제를 하게 되면 6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70% 곱하면 되겠죠. 600만 원에서 기본 공제 400만 원을 하게 되면 200만 원 남는 것 중에 소득세율이 단순 비율로 가기 때문에 14% 거기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28만 원인데 여기에 감면이 아까 7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게 되면 75%이기 때문에 100에서 75 하니까 2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7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이 되는 거고 준공공 4년은 30% 감면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70% 똑같고 기본공제 똑같고 소득세까지 똑같은데 감면이 30%이기 때문에 70%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9만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필기를 잘했더니 소감을 말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기, 소, 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임대소득세 발생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내 소득세가 얼마일까 8년짜리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준공공 4년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필기소감으로 하시면 되고 미등록일 경우에는 필기소까지입니다. 감면이 없기 때문에 필기소. 그래서 소는 작을 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14%로 곱하니까 84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기 때문에 필기소감을 좀 명심하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처럼 재정비 촉진지구, 그 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개발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보시면 열악의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하거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어서 새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자사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민자사업, 이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공급소도 이제 1세대지만 여기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1세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재건축은 이게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 아주 무서운 거죠.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 3천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에 3천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하향기에서 상향기로 또 진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을 새로이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천호 성내 그 재정비 촉진지구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는 국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지만 재정비 촉진지구는 국가,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이나 세대수 상향,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 상향, 층수 제한 완화.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의 그러한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진이라는 말은 뜻을 보게 되면 빠르게 진행을 한다. 재촉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촉진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어떤 영향을 용적률 상향이나 건축 면적 상향 같은 그런 부분을 줘서 빠르게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30%의 용적률 상향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줬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주택의 어떤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쪽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포함된 쪽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재정비 촉진 지구 중에서도 중심지형과 그다음에 주거지형으로 나눠지는데 중심지형 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역세권 부도심 개발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가까운 쪽을 어떤 대형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인근 지역의 어떤 그 소형주택들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임차 수요가 그만큼 많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에 서울시에 있는 쪽이 한 33군데 정도 있는데 중심지형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외우기도 좋고 어떤 날짜 정보 가지고 오셨는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가칭 9호선 잠실중앙역에서 걸어서 약 40초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10층 건물 내 4층에 자리하죠. 방 1개,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9,9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실투자금 2,9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세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8,9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0초면 꽤 가까운데요. 저희 입지여건 개발호재부터 들어볼게요.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가 삼전 사거리에 역이 생기는데 삼전동을 중심으로 해서 삼전동, 그다음에 이쪽은 잠실동입니다. 그래서 삼전 사거리에 역이 생기는데 이 역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삼전 사거리에서 삼전 사거리역으로 하게 되면 잠실동에 사시는 분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삼전동도 역시 잠실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져가고자 해서 이왕이면 잠실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잠실역, 잠실중앙역 이렇게 해서 많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잠실중앙역으로 가닥이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10월 달에 개통이 되면 정확하게 이제 역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잠실중앙, 잠실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쪽 지역에 잠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 차익이나 그다음에 프리미엄적 가치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잠실동입니다. 네, 이렇게 잠실동인데 잠실 본동이 있고 7동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동이고 그다음에 송파구에서 대장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장 지역 중에 전부 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파트로 이루어졌는데 유독 이 지역만큼만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다세대나 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잠실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럭셔리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잠실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잠실중앙역에서 바로 40초면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호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가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현장은 이쪽이고 잠실중앙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쪽에 보면 수서역세권 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6개의 환승역이 들어옵니다. SRT는 물론 있고 여기에 GTX A 노선과 그다음에 수서 광주선 거기에다가 3호선 분당선까지 이렇게 6개의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 주위에 비닐하우스톤 39만 제곱미터가 이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로 이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 굉장히 발전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메모드급 사업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정중앙에 있지만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중앙에 보면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9호선에서 바로 가까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송파 헬리우시티나 갸락시장 현대사업, 그다음에 문정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유래 신도시까지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만발한 곳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아파트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건물 경쟁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왕복 6차선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0층 건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고급 대리석 외관이고 잠실 중앙역 사거리 대로변 남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주에 48개 호실에서 8개 호실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 주에 4개 호실 남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층이고 4층, 6층 높은 층에 있으면서 남향이기 때문에 어느 호실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1억 9,900만 원에 전세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투자를 할 경우에 2,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8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제하시고 보증금 제하시면 8,900만 원이면 잠실동 초역세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매력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유의점은 어떤 거 체크를 해야 될까요?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량 임차인이 많은 곳, 그다음에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를 8년 동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연체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는 아파트를 다녀왔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알짜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2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방 2개, 거실, 욕실, 다용도실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3억 9,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3,700만 원 전망되고요. 실투자 금액 5,9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2억 3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1억 3,600만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은 인기 지역만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논현동으로 떠나는데요. 여기 주택 부족해서 희소한 가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지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네, 입지여건 개발 호재, 네,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의 한 복판입니다. 거기에 또 9호선이 이렇게 돼 있죠. 9호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2호선, 그 다음에 9호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쪽은 분당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9호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지하철이 돼 있는 곳에
정중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또 현대아파트나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또 위에 있죠. 그래서 태란루를 기점으로 해서 태북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쪽은 밑으로는 태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북 쪽에는 이미 성공한 부류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고 태남 쪽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학군이 매우 발전이 돼 있죠.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 그 초중고 자녀들의 어떤 태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학군이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인근 거리에 봉은사역에 보면 현대자동차와 코엑스 그다음에 잠실 운전장 개발 사업이 근거리에 있죠. 그래서 1.5km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논현동과 삼성동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동 지역의 어떤 지가를 보게 되면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봉은사역에서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룸 같은 경우 5억 8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게 되면 이쪽은 9억 5천입니다. 투룸이. 왜 그러냐? 봉은사역에서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이 삼성동에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쪽 지역의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오래된 건물을 멸실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용적률이 동일하게 짓기 때문에 공급은 항상 그대로란 얘기죠. 하지만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주택 밀집 지역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동의 어떤 가격 상승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학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동초등학교까지 100m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고 또는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학동초를 졸업을 하고 언주중으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학교죠. 명문고등학교 경기고까지 졸업을 하시고 인서울대 쪽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교육 환경이 매우 좋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 지역들 봉은사역을 필두로 해서 이쪽에 봉은사로입니다. 이쪽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용어를 보게 되면 침입 현상과 천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시설들이 주택가로 침입을 하고 있는 침입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지만 이 안에는 연예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연예 기획사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거도 하면서 바로 직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잘 돼 있다는 부분이 입지 조건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동대로 지하 사업 있죠. 거기에 또 영동대로 상층부에는 이런 식으로 낮에 보면 이렇게 공원이 잘 가꿔져 있죠. 광화문에 있는 서울 광장의 3배입니다. 저녁에 보면 이렇게 운집을 해서 이런 축구나 이런 부분 국가적인 행사까지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 지하 사업도 상층부에 녹지 공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보게 되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임차 수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치 사시는 것처럼 환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건물 궁금합니다. 건물 이제 집중을 해볼게요. 네, 금사라기 땅입니다. 선정릉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 굉장히 또 땅값이 매우 비싸죠. 이 지역에 두개동으로 올라갑니다. 두개동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차가 있죠.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가 매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개동 지하 자주식 주차장, 거기다 엘리베이터 돼 있고요. 또 디자인 자체가 좀 고급 대리석을 쓰기 때문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고 5층 건물에 남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가 3억 9,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3억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5,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3천에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제하시고 실투자금 1억 3,600만 원이면 선정능력 더블 역세권에 투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곳 바쁘게 다녀왔고요. 1부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